네, 오늘 시장이 모처럼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FOMC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8일과 19일 열리는 FOMC 글로벌 증시와 연동된 우리 시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 지수가 특히나 1%대 장 후반 들어서도 힘이 꺾이지 않고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려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FOMC에 대한 회의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섞여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네. 하나는 그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나왔던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네. 이루어진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각기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이슈가 해소된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시장을 다시 강하게 밀어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우리 6월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반등세가 주춤하고 꺾이는 듯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모처럼 1%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들 그리고 기대감이 모아지는 일정들이 나와 있는 가운데 오늘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좀 해보도록 하죠. 일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현재 지금 FOMC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리기 때문에 그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결과치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준비된 표를 보게 된다라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내일이면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뒤이어서 연준 위원들의 연설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한 코멘트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FOMC 회의 전에는 네. 늘 이런 예측들이 나오게 마련이지만 이번 6월 FOMC 같은 경우는 더욱더 중요하게 증권가에서는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커도 여기에서 어떤 언급들이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나 힌트를 줄 것인지에 우리는 더 관심이 좀 가게 되는데 그렇죠.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먼저 성향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표를 한번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연준 위원들의 성향표입니다. 비둘기파서부터 중도 비둘기파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 간에 지금 현재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표권이 없는 분들이 바로는 무게감이 덜 실리게 되는데 네. 투표권이 있는 분들은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죠.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둘기파나 중도 비둘기파가 벌써 6명이고요. 그 이유로 본다라면 중립적인 성향의 위원이 대략 한 2명 정도, 그다음에 중도 매파 쪽이 1명, 그다음에 이번에 매파 쪽이 2명.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둘기파 쪽이 다소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비둘기파와 매파를 구분하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매파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감을 실리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비둘기파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쪽에 오히려 무게를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6월 달 이번에 금리 인하 여부가 상당히 일단은 관심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연준이 정책 변수가 어떻게 바뀔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설을 했는데 인내심이란 단어를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인내심이라는 것은 시장에 있었던 상황들을 상당히 잘 주의 깊게 지켜본다라는 부분들인데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번에 시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금리에 반영하겠다라는 부분들로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예. 뭘 인내할 것인지 금리를 인하하려는 걸 좀 참아보겠다, 좀 더 네. 지켜보겠다라는 건데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졌다는 건 금리 인하에 좀 더 다가섰다라는 걸로 쉽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인내심이라는 네. 단어는 또 이런 역할도 합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도 맞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전적인 대응이냐 사후적인 대응이냐라는 것들이죠. 현재 경기가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후적인 대응을 했죠. 네.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것들을 보고 있다가 금리를 인하했다라면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코멘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6월 달은 당장 금리 인하를 갑작스럽게 하는 걸 또 연준이 피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언제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자회견장에서 또다시 공식적으로 이제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쓸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찌됐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상당히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을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예측과 의견들이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준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에 어떤 그 갑작스러운 쇼크를 주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소위 운전으로 보면 깜빡이를 켜는 그렇죠. 의미로 볼 수가 지금 있겠죠. 갑작스럽게 핸들을 꺾게 네. 된다라면 시장에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은 그렇게 높지 않죠. 또 한 가지 또 바라본다라면 바로 다음 주 같은 경우 G20 정상회담이 네.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이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를 인하해버리게 된다라면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희석될 가능성도 네.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연준이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라면 6월 달은 아무래도 쉽지 않은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어떤 힌트가 나올지, 발언이 나올지 더 주목이 되는 6월 FOMC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 변수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 무역 분쟁 이야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원래 FOMC가 바라보는 시각과 행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행정부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을 바라본다라면 FOMC는 물가 안정을 바라보는 부분들인데 최근에는 FOMC가 경제 성장까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트위터를 날려서일까요? 네. 어찌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로서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저물가 상황과 맞물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또 역전되는 그런 현상들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연준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연준 파월 의장이 5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저물가가 일시적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이지 않을 경우에 정책 대응의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그러한 구체적인 수치를 또 제시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저물가 수준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상대적으로 현재 미국 경기가 활발하지 못하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금리 인하의 빌미를 현재 제공하고 있다. 거기에 근저에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6월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의견은 어떨 것인지가 굉장히 이번에는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확실히 금리 인하 빌미를 주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 봐야 될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네. 나는데요. 그게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도 장단기 금리가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연준이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연준 판단에 대해서 그 시장이 신뢰를 결코 보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단기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연준에 그만큼 신뢰가 떨어져 있다라는 네. 점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점을 다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장기 금리의 상승을 위해서라도 현재 지금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것들이 당장 6월 달은 아니다 하더라도 향후에 일정상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 그러니까 돈을 장기로 맡길수록 금리를 좀 더 높게 쳐주는 게 시장의 상식이고 그렇습니다. 당연한 건데 예. 단기 쪽의 금리가 좀 더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것에 굉장히 시장이 주목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만큼 뭔가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는 시선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미중 무역 분쟁도 그렇고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6월 FOMC 회의가 있고요. 올해 그러니까 몇 번이 남은 거죠, FOMC 회의가? 총 5번 남았습니다. 6월까지요? 6, 7, 네. 6, 7, 9, 10,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8월과 11월만 빠지는군요. 예, 그래서 8월과 11월 빠지고 나머지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네.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현실적으로 연준이 택할 수 있는 것들 지금 가장 가까운 6월 달은 일단 제외하고요. 네. 7월과 9월 이때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증권가에서는 조금 무게 중심을 좀 두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6월은 워낙 빠르게 시작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6월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G20 정상회담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또 피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10월과 12월 같은 경우는 다소 멉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선제적 그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네. 사후적인 대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10월과 12월은 좀 어렵다라면 7월과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렇다라면 금리 인하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략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네.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25bp씩이라면 7월과 9월 달에 25bp씩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 9월 달에 50bp를 인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할 가능성이 높지 네. 않겠는가 이러한 점들과 염두에 둔다라면 7월과 9월 이런 거에 대한 그러한 그 좀 예측치는 네. 이번 6월 기자회견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6월 FOMC 회의에서는 그러니까 깜빡이를 켜는 역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를 제공을 하고 향후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7월과 9월에 현실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집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하를 하게 되면 인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네. 이제 폭의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폭이 상당히 중요하죠. 시장은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고 대략적으로 25bp 정도는 용인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정도 한다라면 현재 시장의 예상치만큼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시장의 예측치를 넘어서서 25bp를 넘어선다라면 50bp까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험적인 성격이라고 그러죠. 선제적인 것을 하게 된다라면 시장의 예측치보다는 좀 크게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기왕에 할 거에는 네.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뒤늦게 25bp 금리 인상을 작년에 하고서도 네.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네. 사후적으로 마지못해서 한 것은 시장에 있어서는 안 하니만 못한 네. 그런 효과를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반응한다라면 50bp 정도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FOMC 글로벌 증시가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미 선제적으로 받았고요. 또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증시 영향이 일단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요소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 70% 정도 반영됐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70%가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리 인하론에 대한 그 증시 상승이 70%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따라서 금리 인하가 6월 달에는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불을 지피게 된다라면 지수는 의외로 그렇게 큰 변동은 있지 않을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무역 분쟁 쪽에 더 무게 중심이 실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근데 반면에 6월 달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 앞서 저희가 쉽게 설명을 했다시피 깜빡이를 켜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금리 인하가 더 뒤로 수년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변동성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네. 따라서 정리하면 일단은 금리 인하로는 시장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발표가 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증시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내일 일어나시는 시간 정도 된다라면 새벽 3시부터 기자회견이 네. 일어나게 되고 5시부터 그렇고 한국경제도 6시부터 아마 특집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느 때보다 좀 더 네.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시청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는 시작이 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결과를 알 수가 있을 텐데 동결 쪽에 무게는 실리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인하 가능성 힌트가 나올 것인지 좀 주목을 해보면서 우리 시장 영향까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